자, 웹 기반 자동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도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사이드라고 하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버셀랩스에서 만든 에이전트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사이드라고 하는 이 제품과 그 다음에 에이전트 브라우저 두 가지 도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이드는 오픈소스 도구는 아니에요. 프라이싱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랑 맥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시면은 프리로 이용해서 사용은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 모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브라우저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따로 플랜 요금 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모델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사이드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모델과 연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시고 나면 오어스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픈AI나 아니면 엔트로픽 같은 모델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지금은 어사이드는 맥북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아직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맥북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사이드를 다운받고 맥북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실행을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URL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Ask Aside를 통해서 질의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질의를 하면 됩니다. 자,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전트 브라우저와 동일한 질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오늘이 7월 4일 토요일이라서 7월 3일 금요일 기준 반도체 시황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7월 6일 월요일 반도체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요청 내용은 에이전트 브라우저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서 두 개가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토큰이 얼마나 잡아먹고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같은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청을 하고 나면 이렇게 챗이 하나 뜹니다. 자, 챗이 하나 뜨면서 이제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증시 관련 최신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원고 작성하고 올리는 걸로 해서 총 3개의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전망은 상승 우세이지만 변동성 큰 쪽으로 잡는 게 근거에 맞다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패스워드 매니저라고 하는 스킬이 로드가 되는데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자동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증 정보를 한번 저장해 놓고 그거를 어사이드가 필요할 때 저장되었던 인증 정보를 꺼내서 자동적으로 로그인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지금 자동적으로 로그인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에 보면은 이미지를 가지고 로그인 해야 되는 경우 있죠. 분석해서. 자, 이것까지도 잘 해줍니다. 영수증에서 구매한 물건은 총 몇 개입니까? 이거 다 더하면 7개죠. 자, 그러면 여기에 7개를 적어줘야 되는데 어사이드는 이것까지도 해줘요. 캡처까지도 뚫어주고 이런 이미지 가지고 퀴즈 하는 것들도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수량 합계가 7개라서 7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로그인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자기가 알아서 문제도 풀고 해서 로그인까지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탭을 하나 더 띄웠네요. 네, 탭을 하나 더 띄워서 지금 블로그 탭을 열었습니다. 블로그 탭으로 전환해서 글쓰기 버튼을 찾고 이제 글을 올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탭이 하나 또 떴는데 블로그 창이 하나 떴어요. 별도 탭이 떴다고 지금 알려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목과 글을 넣어서 포스팅을 하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7월 3일 기준 반도체 시황과 7월 6일 월요일 전망 상승 우세 변동성 주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넣고 발행 설정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은 약 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5분 20초 정도 지나고 있고요. 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너무 두서없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본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줄넘김 하나 없이 무식하게 넣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주제 설정까지 알아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주제를 알아서 선택해서 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비즈니스 경제 쪽으로 선택을 했네요. 비즈니스 경제 쪽으로 선택해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태그까지도 알아서 잡아주네요. 자, 근데 태그가 여기가 좀 띄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로 뭉쳐서 들어갔습니다. 이건 좀 안타깝네요. 자, 일단 블로그 발행이 됐습니다. 블로그 발행이 됐고 지금 약 6분 30초 정도 걸렸어요. 6분 30초.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얘가 확인을 하면서 본문 줄바꿈이 하나도 안 된 걸 보고 읽기 좋게 다시 수정해서 다시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훌륭하죠. 자기가 쓴 글을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정 화면으로 돌아와서 줄바꿈이 되도록 다시 입력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쭈루룩 입력이 됐습니다. 나름 꽤 깔끔하게 입력이 됐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5번 결론까지 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시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발행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발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발행이 완료가 됐고, 지금 총 시간이 8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8분 약 30초 정도 소요가 됐고요. 자, 완료 증거용 스크린샷도 남긴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사이드 여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브라우저 보도록 할게요. 에이전트 브라우저까지 실행을 해보고 에이전트 브라우저와 어사이드 간의 토큰 사용량 그 다음에 소요시간 같은 것들은 뒤에서 한 번에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에이전트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에이전트 브라우저는 제가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헤르메스 에이전트에 제가 MCP를 붙여놨습니다. 에이전트 브라우저 MCP를 붙여놓은 상태고 참고로 어사이드도 MCP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아까 본 것처럼 어사이드를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MCP로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에이전트 브라우저 지금 이네이블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내용은 아까랑 비슷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브라우저 MCP 이용해서 아까랑 똑같은 질문을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7월 3일 기준 반도체 시황 분석 및 주가 예측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이전트 브라우저 MCP를 호출을 했고 에이전트 브라우저 MCP를 붙여보면 거기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브라우저 리드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에러가 좀 났습니다. 503 에러 같은 게 나서 언리처블이라고 하네요. 브라우저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헤르메스가 원래 갖고 있는 코어 툴이 있죠. 터미널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그 툴을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를 조회를 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가 하나 떴고 똑같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하는 창이 하나 떴습니다.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로그인을 했죠. 자, 에이전트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자동 로그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달라고 하네요. 자, 로그인 한 다음에 알려주면 이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로그인을 제가 직접 해주도록 할게요. 네, 로그인을 했고요. 여기에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자, 보면은 이제 블로그 입력하는 창으로 넘어갔네요. 자, 보면은 에이전트 브라우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클릭하는 거랑 그 다음에 로드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탭에 대한 리스트를 보는 거, 스냅샷 찍는 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뜨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화는 없네요. 자, 지금 약 8분 넘어가고 있어요. 어사이드 쓸 때는 8분 30초에 완료가 되었었는데 지금 아직 제목과 본문조차 아직 입력을 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넘어가는 것 같은 게 보이는데 입력이 되었네요. 자, 제목하고 본문하고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발행할 때 카테고리랑 그런 것들도 잘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돌고 있고 지금 약 10분째 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에러 나는 것들이 좀 있네요. 클릭 에러 나는 것들도 있었고 컴퓨터 유즈 스킬도 같이 좀 이용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발행은 안 된 상태예요. 자, 지금 약 13분째 돌고 있는데 13분 때쯤에서 탭이 하나가 더 열렸어요. 원래 있던 게 있었고 지금 새로운 탭이 하나 또 열렸습니다. 자, 여기 새로운 탭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포스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보니까 14분 정도 지났어요. 거의 15분 정도 지났는데 15분 정도 만에 드디어 블로그 발행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거는 첫 번째 있던 탭은 안 쓰고 두 번째 탭에다가 새로 탭을 하나 열어서 올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있던 거는 어사이드 통해서 했던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글이 지금 에이전트 브라우저가 올린 글이에요. 작업이 끝났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약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에이전트 브라우저가 올린 글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 토큰도 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뒤에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글 내용도 단락 구분 없이 중구난방으로 쓴 것 같죠. 앞에 썼던 게 어사이드가 썼던 글인데 훨씬 더 깔끔하게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르메스 세션하고 어사이드 세션하고 두 가지 세션을 가지고 와서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사이드 세션, 이 S1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르메스 세션, 방금 얘기했던 거, 네, 이거를 비교 추가하기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여기 S1이 어사이드로 했던 거, 그 다음에 S2가 에이전트 브라우저로 했던 건데, 토큰 사용량을 보면은 어사이드가 절반 정도의 토큰만 사용하고 작업을 완료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행 시간도 비교해 보면은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9분 정도 걸렸고, 에이전트 브라우저는 17분 걸린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입력 토큰과 출력 토큰 같은 것들인데, 입력 토큰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브라우저가 2배보다 조금 더 많이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사이드가 훨씬 더 토큰도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수행 속도도 더 빠른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진 않았지만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로그인할 때 캡차를 뚫는다거나 아니면 네이버 로그인할 때 이미지 분석하는 거 그런 작업들까지 굉장히 잘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에이전트 브라우저도 그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자, 에이전트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패스워드와 관련해서 패스워드 인증 정보를 저장하고 자동으로 로드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MCP로 출할 때에는 그게 자동으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MCP를 통해서 인증 정보를 자동으로 로드하게끔 명령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헤르메스로 붙여서 쓸 때에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이전트 브라우저 기능은 헤르메스도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르메스에서 스킬과 툴 여기 눌러보시면은 여기 툴셋 있죠. 툴셋에 보면은 브라우저 CDP, 클릭, 콘솔, 다이얼로그 여러 가지 등등의 브라우저와 관련된 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 툴들은 사실 에이전트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에이전트 브라우저를 쓰면서 그거를 조금 더 추상화해서 툴 함수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MCP에서 에이전트 브라우저는 사실 안 쓰셔도 됩니다. 에이전트 브라우저는 MCP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헤르메스가 갖고 있는 이 툴들, 브라우저와 관련되어 있는 이 툴들이 에이전트 브라우저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헤르메스를 좀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도 패스워드 인증 정보를 자동으로 적용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인증 정보는 미리 로그인을 해놓던가 아니면은 모델이 로그인 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로그인을 해주시던가 그렇게 둘 중 하나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로그인을 뚫어주는 기능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기반의 자동화를 기획하고 있다면 어사이드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세팅에 보면은 스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사이드 내부 자체에도 스킬 같은 것들이 세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사이드 내부적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스킬들 이렇게 볼 수 있고 헤르메스랑 비슷하게 메모리도 다 갖고 있어요. memory.md, user.md 그 다음에 텍소노미 MD 이런 것들 통해서 메모리 영속화하는 기능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틴이라고 해서 크론 잡처럼 일정 기록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 자동화를 고려하신다면 꼭 어사이드를 첫 번째로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